사회 2단원 13차 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봅시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13차시, 14차시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추로 크게 두 개입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 다음에 해결 노력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그러면 경제성장에 왜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이제 이렇게 성장이면 좋은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텔레비전, 그리고 전화, 그리고 해외여행 이런 것들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인데 왜 이것에서 문제점이 나타날까를 먼저 이해해야 이 차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이 경제성장은 좋은 건데 급격한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무언가 비밀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됐다. 경제성장하고 사회 문제, 그러니까 경제의 성장하고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현준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라는 노력을 살펴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가 1990년대부터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카 시대라 그래서 가구정마다 차가 한 대씩 이렇게 보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차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차를 샀겠죠? 그래서 차를 사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주차장도 많아져야 되고, 자동차가 쓰는 연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도로는 점점점 막히게 되었고,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차로 인해서 편리함도 많아졌지만 차로 인해서 불편함도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편함이 많아졌는데, 불편함이 똑같이 많아졌으면 좋은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었고, 그 다음에 편리함을 얻는 사람들은 더 큰 편리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합시다. 1960년대 이후에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해. 그래서 이거를 이농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이농현상이라는 것은 농촌을 이동하는 현상. 예전에는 농촌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이유는 대부분의 산업이 농업으로 기반되었기 때문에 농업은 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많이 일했는데,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도시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다? 1960년대 이후부터다. 자, 1994년과 95년에 한강의 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이 한강 다리는 아마 성수대교일 거고, 백화점은 삼풍백화점입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은 온 국민에게 슬픔을 주었다. 선생님은 이때 군대를 있었는데 뉴스에서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백화점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백화점을 무리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기둥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물품을 많이 이렇게 전시하고 팔기 위해서 기둥을 많이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백화점이 이렇게 가운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업하는 시간에 무너져서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수대교는 다리가 아침에 운행 중에 이 상판이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운행하는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다쳤죠. 자동차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정확하게 짓고 검사를 하고 차근차근 지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7년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 쓰는 돈이나 그 밖의 수단을 외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가 부족해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외환위 경제가 어려워졌다.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으며 실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국민, 기업, 정부가 힘을 합해 모아서 극복했다.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인데 이 국제통화기금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어느 나라가 외화가 부족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이 부족하면 빌려준다. 뭐 아주 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기름을 사오거나 혹은 다른 데서 물건을 팔고 받는 돈은 달러라는 돈이에요.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달러가 이제 현찰을 가지고 이제 달러라는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달러를 그 건건마다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은행에 달러 우리 가지고 있는 한국 돈만큼 이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주고 이 달러를 이렇게 달러가 있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수입을 하거나 그리고 오면은 그거 이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 달러를 갚아 나갔던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서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달러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져서 그 달러를 빌려오는 데가 바로 IMF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면 이제 달러를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시에 대한민국이 경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다고 해서 국제 기준에 따르라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맞게 우리가 요구를 들어줬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뭐 회사가 너무 빚이 많거나 그렇게 하면 그 회사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문 닫으면 실업자 수가 엄청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나라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극복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경제가 생성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돈을 빌려서 일단 회사를 짓고 회사에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해서 또 그 돈을 갚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하겠지 해서 돈을 다 갚기도 전에 또 새로운 돈을 빌려서 회사를 만들고 하는 일이 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119쪽.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지만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소득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빈부의 소득의 격차는 다른 말로 빈부의 차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의 정책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경제 활동하기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만 이렇게 주어지면 이런 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실업자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정책이 필요했고 그런 제도와 정책이 점점점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를 가지고 이런 자본주의 제도에 대해서 자본주의 제도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자본주의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됐죠.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정책, 복지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생계비가 양육비, 학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긴급 그 군안 자금이 정부에서 이렇게 와서 전 국민들에게 이제 돈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는 이렇게 돈이 서로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서로 돌고 돌 수 있도록 먼저 나라가 빚을 내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국민들은 이 돈을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가 발전이라기보다는 버텨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주는 것이 지금의 이제 긴급 재난 지원이고 평소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그 소득 격차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제도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필요하게 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차 시 경제 성장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의 노력 방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